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무소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건축자금을 활용해서 수익형 건물 등을 짓는 방법 또는 수익성과 건축자금 대출에 좋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본 채널에서 주로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의 설계와 건축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과 함께 건축과 관련된 일반적인 이야기, 특히 재테크, 부동산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두 주제가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 건축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내용이고, 앞으로도 설계와 공사에 관련된 내용도 계속 보완해 나가겠으며, 이러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본 채널의 초기에 제작된 이러한 영상들이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는데, 공업빌딩 등 수익형 건물을 지으시려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성과 경제성이 좋아야 하는 것과 함께 건축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기존의 대지를 보유하고 있거나 새로이 건축을 하려는 경우, 그리고 디벨로퍼 등 소규모 건축사업을 하시려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 누구에게라도 이 두 가지, 즉 사업성, 경제성과 건축자금 확보 문제는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데, 최근에 이러한 건물로 도시형 생활주택이 각광을 받고 있고, 또 대출 등 금융에도 좋은 제도가 있어서 오늘은 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특히 상가주택, 일반 건물 등을 지으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분, 또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신 분 등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어떤 건물이 수익성과 건축자금 대출에 좋은가라고 하는 것인데, 현대 건축에 있어서는 사업성과 경제성이 가장 우선시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떤 건물을 어떻게 건축하는 것이 이러한 사업성과 경제성이 좋으며 특히 건축을 하는데 필수적인 건축자금 확보에도 유리할까요? 이는 그동안에 제가 본 채널에서 건축물의 종류를 잘 알아야 한다고 여러 영상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어떤 건축물을 건축하느냐에 따라 주차장법 등 건축적으로도 유리하고 특히 사업성, 경제성, 그리고 건축자금 확보에도 좋을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건축물마다 제각각 특성이 있어서 건축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건축물의 종류를 잘 선택을 해야 하는데, 만약 분양이나 임대 등 수익형 건물을 짓기 원하신다면 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최근 1 내지 2인 가구가 늘어나는 사회적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주택이기도 하고, 이러한 수요를 감안하여 정부에서 새로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건물을 신설해서 세제 및 행정적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분양 및 임대가 다른 어느 주택보다 유리해서 사업성과 수익성이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은행 등을 통해서 건축자금까지도 저리로 융자를 해주는 제도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는 요즘 대부분의 상가주택 등을 지으시려는 건축주들이 자신이 보유한 토지나 친용 등으로 개인적으로 은행 대출 등 금융을 활용하려는 상황에서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정부에서 대출 제도를 마련해 줬다는 점에서 건축자금 확보에 유리해졌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잘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주택은 지난 영상에서 설명한 건축법 시행령에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도 포함되지 않는, 즉 건축법이 아니라 주택법을 적용받는 건물로, 만약 대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수익형 건물을 지으시려거나 디벨로퍼로 소규모 건축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에게는 시대나 사회적으로도 맞아떨어져 수익성과 사업성도 좋고 특히 주거 안정을 위해서 우리은행 등의 대출 제도까지 마련되어 있어서 추천할 만한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무 땅이나 다 건축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해당 대지가 도시지역으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 가능한 대지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지역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건축사 사무소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그것은 특히 요즘 많이 개발되고 있는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 등은 지구단위 지침에 따라 이러한 도시형 생활주택이 가능한 지역은 별로 없다는 것은 참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의 지구단위 지침에는 해당 대지에 대한 허용되는 건물의 용도가 단독주택이나 점포주택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도시형 생활주택과 같은 건물은 지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으시려는 분은 자신이 소유한 필지가 이러한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봐야 하고, 또 새로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으시려는 분은 이런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땅인지 반드시 확인을 한 후 매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한 건축물의 용도를 알아두는 것이나 해당 대지의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서와 관련 법을 검색해 볼 수 있는 방법 등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이해에 관한 것인데, 아마도 일반인들이나 건축주들에게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다소 생소하고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과 유사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과도 혼동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형 생활주택도 대지 조건과 설계하기에 따라 상가주택의 주택 부분이나 오피스텔,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등과 평면과 구조, 외관이 비슷합니다. 물론 아래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에서 자세히 설명은 하겠지만, 요즘 흔히 말하는 원룸이나 1.5룸, 투룸, 3룸 등으로 설계할 수도 있는데, 규모나 구조에 제한은 있으나 오히려 다가구나 다세대주택은 4층 이하이지만,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용도 지역에 따라 심의를 받아 5계층까지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새로운 용도의 건축물이 신설된 것은 최근 1 내지 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새로이 등장한 건축물로,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의 1 내지 2인 가구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속하고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이러한 건물을 짓거나 또는 건설사업자들에게 각종 주택건설 및 부대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시켜준 주택이고, 또 분양을 받는 수요층도 주택 청약 자격이나 재당첨 제한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장점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금과 주차장 설치 기준도 완화시켜 주었는데, 일반 건물의 취득세가 4.6%인데 반해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취득세가 1.1%이고 재산세나 양도세 등도 낮습니다. 또한 이 도시형 생활주택도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 보유로 간주되기는 하지만 전용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를 보유한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될 수도 있는데, 오피스텔과 같은 경우에는 발코니 확장이 안되지만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전용 20제곱미터의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발코니 확장 등을 한다면 이보다 훨씬 넓게 설계할 수도 있으며, 특히 지역마다 조례에 따라 다르지만 주차장 설치 기준도 일반 주택에 비해서 완화시켜줬다는 점은 바로 이러한 건물을 짓는 데 대단히 좋은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에 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는데, 이러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법이 아닌 주택법을 적용받는 것으로 소형주택, 두 번째로는 단지형 연립주택, 세 번째로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세 가지 종류가 있고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일반 건축주들로서는 다소 복잡한 내용들로 이러한 것은 건축사 사무소에 의뢰하면 되므로 크게 부담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인 것을 살펴보면 원룸형 주택은 첫째,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이고, 또 두 번째로는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하며, 세 번째로는 주거 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그리고 주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3개의 침실과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가 있으며,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수는 소형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며, 또 다음으로는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단지형 연립주택은 소형주택, 즉 원룸주택이 아닌 연립주택으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계층까지도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 세 번째로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으로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으로 이것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를 5계층까지도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가 없는데,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즉 주인이 거주하는 집은 허용을 해주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소형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자금 대출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하시는 사업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건축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물론 이러한 조건이 자신이 보유한 토지의 조건이나 자신의 신용도를 활용한 대출보다 좋은 것인지는 잘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런 규모로 특히 이와 같이 이자율이 저렴하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하기에 따라 대단히 좋은 조건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축자금 지원을 해주는 우리은행 자료를 보고 대충 설명을 해본다면, 대출 대상자들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자, 대출 기간은 분양주택 3년, 임대주택은 30년까지, 대출 한도는 단지형 다세대 연립인 경우에는 최대 7천만원 이내,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인 경우에는 제곱미터당 최대 120만원이니까 평당으로 하면 360만원쯤 될 것이고,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 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제곱미터당 140만원이기 때문에 평당으로 하면 한 420만원 정도까지 대출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더 자세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단히 좋은 조건이어서 우리은행의 이러한 자료를 여러분들도 보시면 참고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대출을 활용해서 수익형 건물을 짓는 방법 또는 수익성과 건축자금 대출에 좋은 도시형 생활주택 등에 대해서, 첫 번째로 어떤 건물이 수익성과 대출에 좋은가, 두 번째로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알아라, 세 번째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이해, 네 번째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 마지막 5번째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자금 대출 제도 등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마도 이상에서 설명한 내용을 보면 다소 복잡해서 일반 건축주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일부 설계사무소나 일부 공무원들마저도 이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전문성과 세분화가 중요한데, 하여튼 일반 건축주들로서는 사업성과 수익성, 경제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고, 특히 수많은 건축자금이 소요되는 건축에서 이러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여러 면에서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데 대한 의견이나 궁금한 점, 그리고 이런 문제 등과 기타 다른 건축 등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또 소유하고 계신 필지에 대한 기본계획, 즉 가설계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내용을 잘 보시고,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제 이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점 등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